일론 머스크가 1년에 트윗을 날린 것이 지금 여기 저희 동부 표준 시간으로는 새벽대에 새벽 3시 가까운 시간에 그런 트위터들이 막 날아다녔는데요. 예. 하여튼 지금 세간에 관심을 끌고 있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4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상당히 많은 예비선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집중받았던, 주목받았던 선거 결과가 바로 메이라 플로레스 선거 결과입니다. 메이라 플로레스는 바로 이분인데, 보건 전문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이라 플로레스가 주목받은 이유가 뭐냐면 텍사스주에서도 수십 년 동안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졌던, 민주당이 계속해서 연방 하원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34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실시가 된 거였고요. 그 자리를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뒤바꾸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보궐선거입니다. 예비선거가 아니고요. 근데 어제 같이 치러졌던 거고요. 근데 이 보궐선거 결과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수십 년 동안 민주당 텃밭이었던 데가 바뀐 거였는데, 근데 임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임기는 얼마 안 남아서 2023년 1월 3일까지인가요? 1월 2일까지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또 올 11월에 중간선거에서 이 34 선거구라는 선거구가 완전히 해체된 데입니다. 그러니까 10년마다 선거구 지도가 바뀌죠. 이번에 새로 바뀐 선거구 지도에 의해서 11월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좀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새로 바뀌는 지도에서는 34 선거구가 완전히 민주당 텃밭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뒤집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짧은 성공이지만은 의미가 있다. 의미 부여를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그 34 선거구가 과거에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조 바이든이 이겼던 곳이랍니다. 텍사스인데 조 바이든이 4% 이긴 지역이랍니다. 트럼프를.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만큼 지금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머스크가 쓴 글인데, 머스크가 이 기사에다가 텍산이라고 텍사스에서 나오는 일간지 기사에다가 트위터에 밑에다가 댓글을 답니다. 뭐라고 댓글을 다냐면, 난 생전 처음 공화당한테 투표해봤다. 내가 투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나 이 사람한테 투표했는데 내가 공화당한테 투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22년에 레드 웨이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붉은 물결. 그것도 그냥 붉은 물결이 아니고 매시브, 아주 거대한 붉은 물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것이라는 이야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공화당의 승리가 그냥 뭐 조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표 차이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전조탄이 이제 이번에 텍사스의 바로 이 선거 결과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플로레스는 화요일 밤늦게 본인이 이제 당선되고 난 뒤에 성명을 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적인 승리는 하나님을 의회 회랑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이번 승리는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기득권층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붉은 물결을 시작했다. 느낌표 팍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승리가 레드 웨이브의 시작이다라고 지금 딱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머스크가 댓글을 달았던 거대한 붉은 물결이 오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실제로 전국에 올 11월 달 중간선거에서는 엄청난 레드 웨이브, 붉은 물결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다. 2020년 선거에서는 블루 웨이브가 이야기가 됐었는데 2022년 선거는 레드 웨이브가 이야기가 될 거다는 거죠. 한편 머스크는 또 다른 트위터를 통해서 공화당 후보에게 계속 투표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TBD는 이제 to be decided 해가지고요. 나중에 결정할 거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서 수요일 새벽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실리콘밸리 테슬라 소유주들의 모임 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질문을 보내는데 당신은 누구 쪽으로 기울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보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4년 대통령 선거를 놓고 한 얘기였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의 후보감으로 당신은 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였는데 그 질문에 머스크는 드산티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플로리다주의 주지사인 드산티스가 지금 이제 2024년 대통령 후보감으로 좀 보니 머스크의 마음에 지금 조금은 있다라는 것이죠. 약간 기운 게 그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누구다라고 결정한 건 아직 아니지만. 그러면서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2020년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앤드류 양을 지지했었다. 예, 앤드류 양을 지지한 벤처 사업가들이 많았습니다. 앤드류 양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벤처 사업가들을 위한 그런 그 중소기업 무슨 뭐 위원회 같은 그런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이끌면서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뉴욕 지역 이런 곳의 젊은이들 추앙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양 지금 머스크 입장에서도 앤드류 양이 상당히 친근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크고요. 서로 이해도가 좀 높았을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앤드류 양을 지지했었는데 다가오는 선거에서 드산티스가 더 나은 승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머스크는 지난달 다가오는 선거에서 공화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에 투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온건파라고 자신을 표현을 해왔었고 실제로 모든 정당의 중도적 견해를 가진 후보들을 지원하는 슈퍼 온건파 슈퍼팩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완전 중립지대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그런 슈퍼팩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다는 거죠.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 이 이야기를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 슈퍼 중도를 위한 슈퍼팩을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5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고 6월에는 더 많은 중도 성향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미국 사회가 뭐 좌파 우파 이렇게 막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중도파들의 역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있는데 이 중도파들이 정치적으로는 공격받기 쉽습니다. 굉장히 공격받기 쉽습니다. 지금 조 만친 의원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공화당에서 만친 의원 잘한다 하고는 있지만 민주당원 아닙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만친 이야기 나오면은 무슨 배신자 보듯이 보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죠. 공화당 내부에서도 약간 중도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라이노라는 욕부터 당장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도파라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계에서는 그냥 따돌림 받거나 혹은 왕따 당하거나 그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머스크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나온 것이죠. 머스크가 보았을 때에는 극좌로 가나 극우로 가나 결국은 미국의 앞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진짜 이 미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중심을 잡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게 민주당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중심을 잡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쁘진 않은데 현실성이 과연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물론 이제 미국의 선거에서 이 자금력이라는 게 가지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저희가 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정치적인 이 판세가 중도 의원들한테 그렇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판세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머스크의 구상이 현실적으로 잘 적용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하여튼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 쪽에 투표를 해왔던 인물이지만 지금은 공화당 쪽에 투표를 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현재 미국이 필요한 시대 정신이 보수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저는 좌파든 우파든 어쨌든 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보의 가치도 있고 보수의 가치도 양쪽 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좌파들이 급진 성향을 띠면서 급진 좌파가 되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너무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에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방향을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 땡겨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수 정신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뉴스 브리핑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